안녕하세요. 혹시 첨단 소재의 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걸 원자 한 층씩 양파 껍질 벗기듯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기술, 다이나믹 심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 그 작은 마이크로칩, 그 내부를 원자 한 층씩 정말 말 그대로 한 겹 한 겹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SF 영화 같은 얘기죠? 바로 이 놀라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원자층을 벗겨낸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고 이 다이나믹 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또 실제로는 어디에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엄청난 가능성과 한계까지 싹 다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물질의 껍질을 벗기고 그 진짜 속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이나믹 심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표면만 쓱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표면을 아주 얇게 정말 원재 단위로 깎아내면서 그 아래 숨겨진 층들의 성분이 뭔지 알아내는 엄청나게 민감한 분석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미세하게 깎아내고 분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샌드블라스터라고 아세요? 모래를 강하게 쏴서 표면의 녹 같은 걸 벗겨내는 거요. 다이나믹 심스는 그걸 원자 수준으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샌드블라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주 얇은 이온빔을 시료 표면에 빵 하고 쏴요. 그럼 두 번째, 표면에 있던 원자들이 충격을 받고 우수수 튀어나오겠죠? 이걸 전문 용어로 스퍼터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 튀어나온 입자들 중에 아주 일부가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걸 2차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녀석들이 우리가 찾는 정보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2차 이온들을 질량 분석기라는 장치로 쏙 빨아들여서 무게별로 착착 분류하는 거죠. 그럼 여기엔 이 원소가 이만큼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호를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원소를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소의 신호가 2배로 강하게 잡혔어요. 그럼 그냥 그 원소가 2배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분석이 정말 쉬웠겠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이거죠. 신호 강도가 원자 농도랑 딱 비례하는 거. 하지만 현실에는 매트릭스 효과라는 아주 골치 아픈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져요. 매트릭스 효과가 뭐냐면요. 똑같은 원소가 똑같은 양만큼 있어도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원자들이 있느냐, 즉 주변 환경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이온의 양이 막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원소가 B 옆에 있을 때랑 C 옆에 있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주변 시구가 누구냐에 따라 내 성격이 달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게 분석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전문가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단 하나의 표준 물질만 가지고 정확한 양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한마디에 그 어려움이 다 담겨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강력한 기술을 실제로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이제 현실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 원리에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범 답안지 같은 물질이 있어요. 이걸 인증 표준 물질, 줄여서 CRM이라고 하는데요. 이 CRM을 먼저 분석해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시료를 분석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 효과를 보정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 쓰입니다. 반도체 칩 안에 아주 미세하게 심어놓은 불순물들이 얼마나 깊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는 데 필수적이고요. 또 여러 겹으로 얇게 쌓아올린 최첨단 소재들, 예를 들어 초전도 방막 같은 것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도 쓰이죠. 우리가 쓰는 안경 렌즈나 스마트폰 화면의 코팅이 제대로 됐는지 품질 관리하는 데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바로 이렇게 생긴 복잡하고 거대한 장비 안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떼어내서 그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요. 정말 대단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현장에서 쓰는 재미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온빔으로 계속 한 군데만 때리면 그 부분이 점점 파여서 울퉁불퉁해지거든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요.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지면 데이터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분석하는 동안 시료를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표면이 훨씬 매끄럽게 깎여서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이나믹 심스,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힘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은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이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어마어마한 민감도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억 분의 1 수준의 미량 원소까지 찾아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이를 파고들면서 분석하는 능력, 즉 깊이 분해능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이건 시료를 파괴하면서 분석하는 거라 한번 분석하면 시료는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양을 알려면 복잡한 정량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한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의 기술은 점점 더 작아져서 원자 단위에서 무언가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보려면 우리에겐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다이나믹 심스 같은 기술들이 바로 그 미래를 여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